제4장 엔트로피와 생명력 비활성화 및 파워의 회귀 특성 기반 생명력 회복 4-1 파워 5 속성과 교란 지적한 것과 같이 파동은 에너지를 가진 물체가 한 지점에 일으킨 진동이나 동요가 퍼져나가는 것이며 진동을 통해 우주와 자연 생태계에 에너지와 정보를 전달한다. 우주와 자연 생태계는 빛, 전파, 음파 등과 같은 파동이 에너지를 전달한다. 예로서 음파는 우리가 의사소통하고 음악을 즐길 수 있게 한다. 빛파는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게 하며 전파는 우리를 연결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데 사용된다. 본질적으로 파동은 자연의 근본적 측면이며 특유의 진동을 통해 공간 전체에 에너지와 진동을 전달한다. 파동은 간섭, 반사, 굴절, 회절 등을 유발한다. 간섭은 파동이 결합하여 건설적으로 증폭되거나 파괴적으로 상쇄되는 것이다. 반사는 파동이 표면을 만나 반사되는 것이며 굴절은 파동이 서로 다른 밀도의 매체 사이를 전환할 때 휘어지는 현상이다. 회절은 장애물 주변에 파동이 구부려지는 현상이며 파동이 전파되는 능력이다. 두 개 이상의 파동이 만날 때 이들은 간섭, 반사, 굴절, 회절 등으로 다양한 교란 패턴이 발생한다. 교란은 뒤흔들어서 어지럽게 하는 것이며 일정한 평형 상태를 벗어난 현상이다. 예로서 광학, 음향, 전자파 등에서 파동이 만나는 각도, 파장, 위상 등에 따라 파동의 크기와 방향이 서로 상쇄되거나 강화되는 것과 같은 다양한 교란이 관찰된다. 또한 교란은 자연 생태계에서도 흔히 유발된다. 예로서 불안정한 대류운동, 해양에서 조산운동, 지표면의 저서동물에 의한 불안정한 퇴적과 토양이나 수질의 오염 등은 자연 생태계의 불안정한 상태이며 자연 생태계의 교란이다. 우주와 자연 생태계에서 발생한 교란은 파동의 형태로 시, 공간을 따라 전파된다. 이 경우 교란은 우주와 자연 생태계에 속한 시스템, 파동이나 입자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이나 불규칙 요소로 작용하여 시스템 동작을 변화하거나 불규칙한 패턴을 보일 수 있다. 예로서 바람이 불면 공기 중에 입자들이 이동하며 압력이 변화하고 이것으로 인해 소리가 교란을 받아 우리 귀에 들리게 된다. 또한 교란은 물리적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칠 수도 있다. 앞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파워 속성은 각각 고유한 능력 특성을 유발하므로 이들은 각각 고유한 파장, 주기, 진폭 및 위상 등의 파동 특성량을 가진 파동이다. 또한 파워 5 속성은 우주나 자연에 속한 개체의 행동과 그 상호작용을 지배한다. 지적한 것과 같이 음파, 빛파 또는 전파 등이 만나는 각도, 파장, 위상 등의 요소에 따라 다양한 교란이 발생한다. 이것과 같이 파워 5 속성이 개체나 그 상호작용에서 만나는 각도, 파장, 위상 등에 따라 교란이 발생한다. 앞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우주와 자연 생태계의 생명력이 개체의 정체성을 활성화하고 활성화된 개체의 정체성은 자신에 작용하는 파워 속성 패턴을 기능적으로 선택한다. 기능적으로 선택된 파워 속성 작용 패턴은 기능적 가치화를 유발한다. 이 경우 개체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구현하고 우주와 자연 생태계는 상생과 협력의 질서로 나아간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개체나 개체들의 상호작용을 지배하는 파워 속성 패턴은 지배적 속성을 중심으로 능률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하며 이 과정에서 이들이 만나는 각도, 파장, 위상 등에 따라 다양한 교란이 유발한다. 지적한 것과 같이 교란은 우주와 자연 생태계에 속한 시스템, 파동이나 입자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이나 불규칙 요소로 작용하여 시스템 동작을 변화하거나 불규칙한 패턴을 보인다. 또한 생명력은 살아있으면서 스스로 변화하는 자율적 힘이다. 우주와 자연의 이러한 생명력은 외부로부터 그 자율성이나 자발적 프로세스와 능력을 방해하는 역기능적 힘이 작용할 때 비활성화되어 잠재기에 진입한다. 따라서 우주와 자연에 속한 개체들에 작용한 파워 속성 패턴에 따라 발생한 교란은 때로는 생명력의 활성화를 방해하는 역기능적 힘인 외적요인으로 작용한다. 앞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개체들의 파워 속성의 능률적 또는 동시다발적 작용은 우주와 자연의 상생과 협력의 조화로운 질서의 원천이다. 그러나 우주와 자연에서 파워 속성의 능률적 또는 동시다발적 작용할수록 교란은 피할 수 없는 국면이다. 즉, 개체들의 파워 속성이 능률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할수록 교란은 유발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우주와 자연의 생명력은 비활성화되고 이들에 속한 개체에는 해당 교란에 부응하는 파워 속성이 활성화되어 우주나 자연의 상생과 협력의 질서는 깨어진다. 따라서 교란으로부터 유발된 엔트로피는 생명력의 활성화를 방해한다. 파워 속성의 능률적 또는
동시다발적 작용을 칸코던스 프로세스라고 한다. 과학자들은 우주와 자연에서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한다. 엔트로피는 우주와 자연 생태계의 무질서 정도를 나타낸다. 지적한 것과 같이 우주와 자연에 속한 개체와 그 상호작용은 파워 속성에 지배되고, 파워 속성은 교란 즉 평형 상태를 벗어난 불안정한 현상이다. 지적한 것과 같이 우주와 자연에 속한 개체와 그 상호작용은 파워 속성에 지배되고, 파워 속성은 교란 즉 평형 상태를 벗어난 불안정한 현상이다. 따라서 우주와 자연에서 엔트로피 증가는 본질적으로 이들의 작용한 파워 O 속성이 유발한 교란에 관계한다. 다음 섹션에서는 파워 O 속성 기반 교란과 엔트로피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4-2 파워 O 속성 기반 교란과 우주와 자연의 엔트로피. 지적한 것과 같이 엔트로피는 우주와 자연 생태계의 무질서 정도를 나타낸다. 엔트로피 감소는 질서 정연한 상태가 되고, 엔트로피 증가는 무질서 상태가 된다. 교란은 뒤흔들어서 어지럽게 한다는 것이므로 일정한 평형 상태를 벗어난 현상을 뜻한다. 생태학에서 교란은 기존의 생태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것을 뜻한다. 또한 교란은 어떤 체계의 질서나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어 어지럽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질서는 생존을 위해 사물의 올바른 배열이나 순서이며 일정한 평형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우주와 자연에서 교란은 무질서를 뜻하며 엔트로피의 증가에 관계한다. 우주와 자연에는 다양한 형태의 교란, 즉 엔트로피 증가 현상이 발생한다. 예로서 지구 토양의 산성화, 물의 오염, 불안정한 대류운동, 해양의 조산운동, 전파가 일정한 방향성을 갖지 못하게끔 간섭을 받은 상태 등과 같은 교란은 모두 특정의 엔트로피 증가를 의미한다. 연력학 제2법칙은 항상 전체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정확히는 엔트로피 증가량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우주 전체의 엔트로피는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증가하며 감소하는 변화 현상은 일어날 수 없다. 즉, 우주나 자연에서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향성이 있다. 고립된 시스템에서 엔트로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항상 증가한다는 것이다. 무엇이 연력학 제2법칙, 즉 엔트로피 증가를 유발하는가? 즉, 연력학 제2법칙을 무엇에 의해서 유발되는가? 지적한 바와 같이 교란은 엔트로피를 발생시킨다. 우주와 자연 생태계에서 교란은 특정 시공간에서 유발될 수 있다. 예로서 전파 교란은 특정 지역에서 한시적으로 유발될 수 있다. 토양 오염이나 수질 오염은 특정 지역에 인위적으로, 한정적으로, 일시적으로 유발되기도 한다. 교란에 의한 이러한 엔트로피 증가는 특정 시공간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파워 속성 작용 패턴에 의한 교란에서 유발하는 엔트로피는 일시적인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주와 자연 생태계의 시공간 전체에서 발생한다. 왜냐하면 우주나 자연 생태계 자체뿐만 아니라 이들에 속한 모든 개체의 행동과 그 상호작용은 본질적으로 파워 속성에 지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주와 자연 생태계에서 교란 즉 엔트로피는 피할 수 없는 국면이다. 지적한 것과 같이 파워 속성은 우주와 자연 생태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본능의 형태나 잠재적 귀속으로 내재한다. 우주와 자연 생태계의 생명력은 개체의 정체성을 활성화하고, 활성화된 개체의 정체성은 개체에 작용하는 파워 속성을 기능적으로 선택한다. 이러한 파워 속성 패턴은 지배적 파워 속성을 중심으로 능률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개체와 개체의 상호작용을 지배한다. 이 경우 우주와 자연 생태계 개체들은 완전 기능 파워를 창출하고, 개체는 자신의 정체성을 구현하고 상생과 협력의 질서를 만들어낸다. 우주와 자연 생태계에서 파워 속성의 이러한 작용 패턴은 우주와 자연 생태계의 본질적이면서 근본적인 존재 질서이지만, 이 과정에서 파워 속성의 작용 패턴에 따른 엔트로피는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개체는 그 정체성에 따라 자신의 작용하는 파워 속성 패턴을 기능적으로 선택하므로 우주와 자연에서 엔트로피의 지속적 발생은 기능적인 것이다. 따라서 연력학 제2법칙은 우주와 자연 생태계에 기능적으로 작용하는 파워 속성 패턴 관계하므로 기능적인 것이다. 지적한 것과 같이 생명력 단순히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으면서 스스로 변화하는 자율적 또는 자발적 힘이다. 따라서 생명력은 그 자율성이나 자발성을 방해하는 역기능적 힘이 작용할 때 잠재기에 진입한다. 우주와 자연 생태계에서 엔트로피 증가는 무질서를 유발하므로 특정의 임계값보다 큰 엔트로피는 우주와 자연 생태계의 생명력의 활성화를 방해하는 역기능적 힘으로 작용한다.
이 경우 우주와 자연에 속한 개체에는 해당 엔트로피에 부응하는 파워 속성만이 활성화되므로 파워 속성의 능률적 또는 동시다발적 작용, 즉 칸코던스 프로세스는 무산되어 이들에 속한 개체들은 불완전 기능 파워를 창출한다. 앞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우주와 자연에서 이러한 역기능적 힘의 작용으로 불완전 기능 파워가 창출될 경우 이들의 상생과 협력의 조화로운 질서가 깨어진다. 그러나 우주와 자연은 태초의 빅뱅 이래 지금까지 138억 년 동안 상생과 협력의 질서 속에 성장과 발전하였으며 이러한 성장과 발전은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다. 우주와 자연에서 엔트로피의 증가는 피할 수 없는 국면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의 원인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주와 자연 생태계의 정화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시었습니다. 사막은 지구 자정 능력에 기여한다. 지구 바다 밑에는 정화되지 않은 물이 흐르고 있다. 창조한 것 중에 인간에 의해서 길들여진 것과 사나운 것을 제외하고 소중한 것은 지구에서 하늘나라로 옮기고 있다. 요즘에는 비가 폭우가 되어서 나타난다. 이것은 지구가 오염이 되어서 특히 오염이 심한 곳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다. 먹구름은 지구의 오염 물질은 일정 고도 이후에 도달하지 못하게 한다. 여름의 집중호우로 지구 오염 물질이 제거되면 가을에는 청명한 날씨가 되며 구름도 높게 뜬다. 바닷물은 염기를 띈다. 이는 오염 물질은 분해, 정화하기 위함이다. 바다에는 염기를 띠게 하는 메커니즘이 있다. 산호나 바위가 염기를 내어 뿜는다. 빙산은 지구 자정을 위한 예비 창고와 같은 역할을 한다. 지금은 그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주와 자연 생태계에서 정화는 엔트로피를 제거하여 이들의 생명력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세스이며 자기정화와 타율정화로 구분된다. 다음 섹션에서는 우주나 자연 생태계에서 자기정화와 타율정화, 개념과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4-3 우주와 자연 생태계의 자기 및 타율정화와 생명력 회복. 1. 우주와 자연의 자기정화와 생명력 회복. 지적한 것과 같이 우주와 자연 생태계의 생명력은 이들에 속한 개체의 정체성을 활성화한다. 생명력에 의해서 활성화된 개체의 정체성은 자신의 존재의 가치 구현을 위해 파워 속성을 활성화하고 자신의 작용할 파워 속성 패턴을 기능적으로 선택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체들은 자신의 파워 요소를 기반으로 기능적으로 선택된 파워 속성 패턴과 상호작용으로 완전 기능 파워를 창출한다. 완전 기능 파워는 개체의 정체성을 완전히 구현하고 우주와 자연에서 상생과 협력의 조화로운 질서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지적한 것과 같이 우주와 자연 생태계의 개체나 이들의 상호작용에 작용하는 파워 속성 패턴은 교란을 유발한다. 우주와 자연에서 발생한 이러한 교란은 이들에 속한 개체뿐만 아니라 우주와 자연 생태계의 엔트로피를 증가시킨다. 지적한 것과 같이 우주와 자연에서 엔트로피 증가는 이들에 속한 생명력의 활성화를 방해하여 이들에 속한 개체뿐만 아니라 우주와 자연 그 자체의 존재 질서에 위협이 된다. 이 경우 우주와 자연 생태계는 엔트로피 감소를 위한 자정 능력을 유발된다. 우주와 자연 생태계의 자정 능력은 이들이 스스로 최초의 균형 상태로 원상 복구하려는 능력이며 자기정화 능력이라고도 한다. 즉, 우주와 자연 생태계의 자기정화 능력은 엔트로피 증가로 이들의 생존 질서의 훼손을 방지하거나 자신의 생명력의 유지나 회복을 통해 우주와 자연 생태계가 다시 원래대로 스스로 돌아오는 것이다. 우주와 자연 생태계에는 엔트로피 증가에 따라 생명력의 유지나 회복을 위해 다양한 자기정화 기능이 있다. 예로서 토양의 산성화나 강물의 오염은 자연 생태계에서 유기체의 생존을 위협한다. 따라서 토양의 산성화나 강물의 오염은 자연 생태계의 생명력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역기능적 힘이므로 엔트로피의 한 유형이다. 황토는 토양 오염을 스스로 정화하며 강이 모래나 수초는 오염된 강물을 자율적으로 정화한다. 오염된 물은 바다에서 정화되거나 태양열에 의해서 증발하는 과정에서 정화된다. 지구 오존층은 우주로부터 오는 방사능을 제거하거나 지구의 오염된 공기를 정화한다. 오존층의 정화 기능은 지구의 생명체를 보호한다. 우주에서 엔트로피가 자기정화 임계값보다 클 경우 우주의 상생과 협력의 질서가 깨어지고 질량이 큰 별은 질량이 작은 별이나 개체를 무한히 흡수하여 블랙홀로 성장한다. 그러나 블랙홀은 이후 호킹 복사에 의해 입자를 방출하고 종말에는 대폭발을 유발하여 소멸한다. 대폭발을 유발한 블랙홀은 우주에서 태초의 빅뱅과 같은 역할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 경우 우주의 엔트로피는 감소되고 생명력이 회복되어 우주는 새로운 순환으로 나아간다.
즉, 호킹 복사는 우주의 자정 기능을 유발하기도 한다. 우주는 우주의 상생과 협력의 존재 질서 회복을 위한 자기정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께서 파워의 역할 변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파워의 역할 변이는 파워 작용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뜻한다. 우주에서 호킹 복사는 블랙홀의 역할 변이로서 우주의 자기정화 기능이다. 또한 태풍은 문명을 파괴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지구 오염이나 산성화된 토양을 정화한다. 따라서 태풍은 때로는 자연 생태계에서 발생한 역할 변이다. 고비 사막에서 발생한 황사는 동아시아의 산성화된 토양을 중화시키므로 자연 생태계에서 발생한 역할 변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호킹 복사, 태풍 또는 황사는 파워의 역할 변이의 한 유형이다. 우주나 자연 생태계에서 파워의 역할 변이는 기능적으로 선택된 파워 속성 작용 패턴에 관계하므로 기능적인 것이다. 지적한 것과 같이 우주와 자연에 속한 개체의 행동과 이들의 상호작용은 이들의 작용하는 파워 속성 패턴에 지배된다. 또한 개체들은 우주와 자연의 생명력에 의해서 활성화된 개체의 정체성에 따라 기능적으로 선택한다. 따라서 우주와 자연 생태계뿐만 아니라 이들의 속한 개체의 자기정화는 기능적으로 선택된 파워 속성 패턴에 관계한다. 즉, 우주와 자연의 자기정화나 파워의 역할 변이는 기능적으로 유발된다. 또한 이러한 자기정화 기능은 우주와 자연 생태계의 생명력이 활성화되고 있는 한 지속적으로 유발된다. 그러나 우주와 자연 생태계의 엔트로피가 자기정화 임계값을 지날 때 이들의 자기정화 기능은 무산된다. 예로서 자연 생태학자들에 의하면 자연의 자기정화 기능은 특정의 범위 내에서 일어나는 환경오염, 즉 임계값 내에 있는 환경 엔트로피는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스스로 정화되지만 이것을 초과한 환경오염은 환경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자정 능력 자체에도 손상을 유발한다. 우주와 자연에서 엔트로피로 인하여 자기정화 기능이 무산되는 임계점을 자기정화 임계값이라고 한다. 우주와 자연에서 자기정화 기능이 무산되는 엔트로피 수준 즉 자기정화 임계값은 무엇인가? 다음 장에서는 우주와 자연에서 자기정화 기능이 무산되는 엔트로피 수준 즉 자기정화 임계값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